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은요. 슈퍼문과 블루문이 합쳐진 슈퍼 블루문이 뜨는 날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녁 때 선선해서 걷기도 좋은데 저녁 먹고 가족들과 달 구경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데요. 슈퍼 블루문 우리 자주 보지 않았나요? 툭 하면 오르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택시비에 시퍼렇게 찔린 우리의 얼굴들 슈퍼 블루문 아닌가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아니냐고 되물으신 고위 공직자가 있어도 논란입니다. 누구냐고요? 아하, 그분의 명예를 생각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때 손수 화장실 청소하신 그분의 선한 인상만 기억하자고요. 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악성 민원인을 넘어서요. 진짜 이건 악마 같은 민원인이 나타났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 의외인 이곳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 민원실을 찾은 한 남성이 곧장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의 손에 들려있는 기다란 무언가. 이 정체는 다름 아닌 길이 22cm의 흉기입니다. 어머.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과 맞닥뜨립니다. 어머.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권유하지만 이 남성, 경찰에게도 흉기를 들어 보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 남성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희가 왜 그 화면을 뿌옇게 처리한 줄 아시겠죠? 섬뜩합니다. 흉기 길이가요. 무려 22cm래요. 22cm입니다. 그걸 현장에서 본 저곳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섬뜩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가리면서 뭘 들고 오는 건 보였는데 혼자가 들어가면서 설마 나시니까 여기는 이제 급하게 막 오면서 저쪽으로 이제 여기 도저히 문이 안 열리니까 이쪽으로 막 간 거죠. 아니 진짜 어떻게 저런 짓을 민원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검찰청 찾은 민원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직원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이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황당한 요구를 해서 더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뭔데요? 자기가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하면서 저렇게 흉기 난동을 부렸다는 어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네.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관 아하. 상대로 이미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러서 얼씨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어허. 그런데 본인이 벌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 민원실을 찾아서 교도소에서 대신 노역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술을 마시고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난입을 한 겁니다. 이게 어허. 지난 6월 말 오후 4시 반쯤 민원인들 한창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네. 20대 남성이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건데요. 어머. 술 취한 상태에서 흉기 들고 들어가서 욕설을 하고 담당자 데려와라라고 하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투항을 권고를 했는데도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고 해요. 아하. 결국에는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이 됐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철물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했다고 하는데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굉장히 계획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경찰이 이 보디캠, 이 몸에 부착한 이 카메라를 보니까 긴박하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게 느껴져요. 현장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달려가서 이 투항을 권고했지만 안 되니까 테이저건을 쐈어요.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다고 유치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직원은 통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있는 직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풀어주면 또 갈 거냐니까 그건 모르겠다. 근데 가서 또 아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들어가 살아야 된다면서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저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원실, 그것도 검찰청 민원실이고 민원실이면 여러 시민들이
볼일 보러 오시는 곳이잖아요. 대낮에 세상에 저런 일, 끔찍한 일, 소스라치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최재범 교수님, 예. 일단 저 인간은 구속이 됐습니까 지금? 네, 구속돼 있어요. 아하. 구치소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하. 저 사람 아까 허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전에 이미 벌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하. 유지된 상태고요. 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자기 구치소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뭐라 그러냐면 뭘 또 청구했냐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그게 했어요. 뭐예요?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뭐냐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네. 아니 본인이 가고 싶다면서요. 가고 싶다고 참나. 얘기하다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렇게 위험하게 행동한 사람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검찰청 민원실에 와서 저런 행동할 정도면 민간인 밖에 나가면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이 다음 달 15일 날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아니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교도소 보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최명기 원장 딱 막상 구치소 가니까 나 다시 꺼내줘요.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건 두 개의 벌건이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벌금을 선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벌금을 갖다 내지 못하니까 본인은 노역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겠다는 게 앞건이고요. 아하. 뒤에 건에 대해서는 아니 내가 좀 이랬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어때 하고 그날 있었던 폭행에 대해서는 자기는 억울하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좀 봐주다 이거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후회할 짓을 왜 해요? 하지만 이번에 법의 따끔한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평택에서는요, 더 무서운 걸 든 인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번에도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하. 게다가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습니다. 아하.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손에 무언가를 든 채 황급히 차량에 올라탑니다. 네. 그리고는 곧장 운전해 이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네. 이들은 2인조 강도입니다. 어머. 어제 평택의 한 환전소에 침입해 현금을 갈취해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아니 진짜 요즘 이곳저곳 전국을 가릴 거 없이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또 강도로 2인조 강도로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소에서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 걸 목격했는데 바로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강도라고 그래서 걔를 신고를 해라. 아니 이수정 교수님 최근에 왜 이 총기를 물론 최근에 편의점 총기 강도는 그게 장난감 총으로 밝혀졌긴 했습니다. 어쨌든 총기 강도 사건이 왜 이렇게 빈발하고 있습니까, 진짜? 근데 지금 이 경우에도 가짜 총기였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총기라고 얘기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아하.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60대 이제 환전소의 업주 여성분은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결국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을 내줬는데 그 액수가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내국인이 아니고요. 어허. 외국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강도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이렇게 사방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완전 범죄가 되기가 일단은 어렵다는 사실을 내국인들은 다 알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대낮 12시에 네. 돈을 뭐 흉기를 가지고 돈을 훔쳐가지고는 즉시 검거된다는 걸 다 알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저분들은 아마 이런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런지 아하. 저렇게 대낮에 뭐 두 명이 차를 대놓고 현금을 종이봉다리 아까 보셨죠? 네. 뭐 다 이제 증거 다 확보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빼앗아서 도주를 하면 즉시 검거되죠. 자,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CCTV에 범행 이후에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 그리고 손에는 뭔가 든 모습 그 환전소에서 1,000만 원 가량 탈취한 거예요. 하지만 저 CCTV 앞서 보셨죠? 물론 저희는 차량 번호를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저 CCTV에는 차량 번호가 고스란히 찍혀 있기 때문에 허준현 변호사님 검거됐겠죠? 아직까지 지금 추격 중인 상황이라고 어머.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차량 번호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도난 차량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차량 번호를 확보를 하긴 했으니까 이걸 어떤 경위로 또 훔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일단은 지금 환전소 인근 CCTV를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경찰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방탄복 입은 대원들까지 투입해서 추격
중이라고 하니까요. 어허. 하루빨리 잡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대한민국 땅에 와서 외국인들이 할 짓이 없어서 이 대한민국 당신들 놀이터야. 그리고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예요. 지금 공항이나 바다로 이 배 타고 빠져나가지 않으나 언젠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잡히게 돼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디 숙소에서 몰래 뉴스파이터 보고 있다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자수하기 바랍니다. 검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면 자수하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머,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 가보고 싶어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고물가 시대에 택시 요금과 버스 요금이 각각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우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허. 정말로 서민들이 반길 만한 얘기인데 이 대화가 오간 건 바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였습니다. 어허. 이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는데 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어허.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오르고 있는 교통비, 유류비, 각종 소비재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체감은 하고 계십니까?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 저희로서는 시내버스 최대한 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 요금이 한 2,000 서울시요. 서울시요. 네, 1,200원이었는데 1,500원을 올랐어요. 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한테는 이 교통비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3,800원에서 4,800원을 올랐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택시 요금 1,000원 얘기한 거는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 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택시 요금 1,000원이 1,000원 인상된 걸 말하는데 말이 헛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버스 요금은 모르셨잖아요,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총리가 물론 뭐 버스나 택시를 타진 않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는 어쨌든 우리나라 전반의 경제 상황이나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은 물론 뭐 이제 저 차가 있겠죠. 네. 총리가 타는 차가 있으니까. 관용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거 타고 다니더라도 이걸 파악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총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또 인상하는데 여기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런 걸 분석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건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셔야 되고 국민들도 상당히 황당해 하실 거예요. 이제 더 황당한 물론 뭐 본인이 1,000원이 인상한 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버스 요금 얘기하면서 얼마라고 이수진 의원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럼 택시 요금은 그보다 비싸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총리가 버스 타고 다니냐 그걸 알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한 축인 총리 입장에서는요. 서민들이 실제 어떤 일을 겪고 있고 가격이 어느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가 알아야 나중에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담당자로서 서민들이 볼 때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을 총리가 이용할 가능성은 평상시에 낮아 보이긴 해요. 관용차도 있고 퇴근해도 일반 집에 가면 자기 또 차가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면 총리가 대중교통을 한 번도 이용 안 했을까요?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어려워요. 이거 핫팩이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저렇게 새벽 첫 차 올해 다른 때도 아니요. 올해 1월 2일 새벽 첫 차를 아주 노선도까지 꼼꼼히 보면서 내가 어느 버스를 타야 되나 하고 교통카드 쭉 찍었잖아요. 이수영 교수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총리님께 물어본 질문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요? 차라리 물가 상승률을 물어봤었으면 어쩜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경제학자이기도 하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한 뭐 가격을 물어보는 이런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십수년 전에는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많이 유행하던 질문 같은데 네. 이런 질문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시간 낭비하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수진 의원님께 네. 배추 한 폭이 얼마인가 좀 물어보고 싶고요. 아하. 계란 한 판 얼마인지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그게 지금 저 입법해야 되는 국회에서 할 질문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좀 불공평한 질문이었다. 한덕수 총리님께 차라리 퍼센티지나 확률이나 이런 걸 물어보셨으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스무고개도 아니고 이런 네. 질문 더 이상 국민들 앞에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앞서 이 버스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새벽에 일찍 타시면 조조 할인이라 해가지고 960 물론 지금 조금 올랐겠죠. 960원 딱 찍히자 버스 960원 아닌가요? 라고 했다면 조금 면피가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버스 요금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 정치인들이 볼 때는 전부 아까 뭐 헛웃음 나오죠. 허허 총리가 버스 요금도 모르고 택시 요금도 모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헛웃음이 나왔는데 혹시 총리를 두둔하는 발언은 그럼 아예 없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한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택시를 잘 안 타고 버스나 지하철을 안 타기 때문에 때때로 얼마지? 하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물어봐요. 그거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2인은사 구구다 내우는 그런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총리를 평가하는 그런 민주당도 되지 마라 이거죠. 사실 민주당 이 당적을 가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질문은 지금 이수영 교수님과 궤를 같이 하는 지금 발언이 이런 거 이제 좀 그만 좀 질문해라. 이거 언제적이냐 고리타분한 질문이냐 지금 그렇게 일침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정치인들의 입에서 어떤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택시비 얼마인지 알아요? 버스비 얼마인지 알아요? 또 뭐는 얼마인지 알아요? 이런 질문이 나온 건 또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택시 요금, 버스 요금 타지 않으면은 잘 정확하게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그 택시 요금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 대중교통수단 요금을 몰라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사례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요금을 모르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민 생활에 그만큼 가까이 밀착해서 살펴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씁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요금 묻는 질문으로 곤욕을 치른 원조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누군데요? 정몽준 전 의원이 이른바 버스 요금 70원 사건으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하하. 2008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에 생방송 TV 토론에서 공성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서민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가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더 이 정몽준 의원에게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요. 현대가 출신의 약간 재벌 이미지, 굉장히 부자로 귀하게 자라서 서민 생활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민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 섞인 눈초리가 있었고 그 부분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답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한 번 탈 때 뭐 한 70원 하나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버스 요금이요 1,000원이었던 거예요.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아마 저 요거 얘기 들으시니까 맞다 그때 기억나 하실 거예요. 뭐 직접 들어보시면 더 나을 거예요. 한번 그때 당시에 발언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드로 타는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요? 어쨌든 저는 버스값 잘 몰랐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극우한 당원 동지가 제게 이 티머니 카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 되잖아 하며 일이 점점 꼬이네 뭐 이런 지금 표현이 막 떠올라요. 최명기 원장님. 이게 이제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모르는 거를 추측하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수가 있기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는 하나의 이제 좀 자신의 불리한 점이 됐을 때 그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리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에 대한 언급을 안 해서 잊혀지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서둘러 만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거기에서 실수가 연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럼 정몽준 당시 이제 의원만 저렇게 뭐 대중교통 요금 때문에 구설에 오른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럼 다 잘 척척 대답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근데 이런 선거를 앞두고서는요. 네. 정치인들이 전통시장을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탄다거나 소위 말하는 서민 체험을 하는 사례가 몇몇 있는데 네. 그럴 때 정말 삐끗했다 할 정도의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당사자도 민망하고 보는 시청자분도 민망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조아진들도 민망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할 건데 참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들은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고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요 저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국민들이 볼 때는 표를 줄 때 저분이 저렇게 서민의 삶과 제대로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선택을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되는 건데 지금 두 장면은 뭐냐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 엄청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누렸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선 후보로 막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공항철도를 그냥 차라리 그냥 버스 자기 자가용 타고 가셔도 될 텐데 굳이 또 저렇게 이게 공항철도를 타셨는데 당시에 공항철도 요금 7,500원이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2장을 억지로 막 끼워 넣으시려고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금도 모르냐. 물론 뭐 미국에서 하셨고 이랬으니까 모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저런 모습을 연출 안 하면 돼요. 그럼 그냥 자기 차 타고 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저거에 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했던 게 실수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낫고. 이낙연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저거 지금 개찰구, 이렇게 찍고 나가는 방향이 왼쪽 오른쪽인 걸 잘 모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저건 보좌진이나 아니면 미리 다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카메라가 와서 다 찍을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미리 좀 인식하고 오셔서 하면 될 텐데 저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안 타시는구나. 물론 안 타시겠죠. 그러나 이제 저것도 사실은 선거에서 캠페인용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준비를 잘해서 국민들이 볼 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뭐든지 물론 저런 걸 선거 때 정치인들이 뭐 보여주려고 하는 앞으로도 또 내년 총선 앞두고 할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뭐뭐 하는 척, 서민스러운 척, 대중교통 이용하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저 많이 안 타봐서 모릅니다. 그냥 좀 알려주세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자연스럽고 솔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득표에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세요.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위기에 처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어제 운명의 날이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 결과가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어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짐도 굴러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셨나요?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좀 닫을게요. 저희로서는 김남국 의원이 10시 반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충분 시간을 요청을 했고,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입고했었습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진봉 교수님 어제 부결된 건 이미 지난주부터 예견됐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소위가 22일 날 열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 소위가 열리기 바로 전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요청으로 민주당의 소위 의원들, 소위가 지금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이렇게 6명이거든요. 그 민주당의 소위에 참석한 분들의 요청으로 연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제 결정이 난 건데 그 연기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게 예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한 분 정도는 제명에 찬성 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총선 불출마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한 임기가 내년 4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거가 그러니까 가만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민주당에 소속된 이 3명의 그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뭐 이 정도는 그냥 또 뭐 제명까지 할 문제인가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이 제명안이 3대 3으로 부결된 것은 민주당 위원들이 소위의 위원들이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받고 그 부분이 영향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결과에 대해서 일단 비난의 목소리 먼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불출마 선언을 국민 신뢰와 바꾼 것입니다. 국민들은 세비가 아깝다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기를 열어준 셈입니다.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조간신문들 제목을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이수정 교수님 코인 방탄, 이제는 코인 방탄이라는 표현도 등장해요. 네, 뭐 정말 그 의회가 의회다운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이 아까부터 드는데요. 네. 이게 지금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이게 뭐 누군가 꼰질러서가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고 네. 거기서 뭔가 불법 거래가 있는 것 같다 하고서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왔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남국 의원이라는 네.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정말 객관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 상당 부분 심각한 범죄 혐의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고, 일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느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느껴질 텐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국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은 정말 뭐 범죄에 가까운, 아직은 이제 뭐 소송을 다투어야 되는 일이 남아 있기는 네. 하나, 결국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일을 지금 국회의원이 하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지금 결국은 지금 징계를 부결을 시킨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타당한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아까 잠깐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정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들었습니다. 뭐 수십억 이상, 심지어는 뭐 더 큰 돈이다라는 일종의 의심까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과연 변호사 해서 지금 저 정도 나이에 그런 수십억의 이득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건지 그걸 일단 묻고 싶어요, 저는. 본인이 지금 벌어들인 수익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지금 징계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지금 틀림없이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문제 있다 하여 범죄 혐의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떠한 징계도 지금 받지 않았다? 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서 어제 부결, 제명한 부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는 여당과 정의당의 목소리였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지금 신분은 무소속 의원이에요. 탈당해서. 그러면 원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올까요? 그리고 특히 비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이준영 대표와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했는데. 우리가 소위하고 이 윤리 윤리특위에서 차원에서. 부결시키는 우리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게 이게 나는 상식적이냐, 이게 맞는 길이냐. 근데 이거를 우리 당 이름 걸고 우리 당이 그냥 부결시킨 김남국 것이다. 방탄할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난 이게 야 정말 겁이 없구나. 난 이건 이게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킨 의중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김종민 의원은 그런 쪽에 심증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송기현 의원은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이 사안 자체를 연루에 회부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 세 분이 그거 말 듣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세 분이 결정한 문제니까 세 분이 책임지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저기서 물론 부결이 됐지만 저는 다음으로 제명 다음으로 징계가면 30일 내내 출석 금지예요. 국회. 뭐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제1소위에서 뭐 제명건이 부결이 됐다고 해서 뭐 김남국 의원이 처벌을 안 받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저는 어떤 형태든 뭐 책임을 질 거라고 보고요. 국회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지나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허주현 변호사님 제명안은 일단은 물 건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징계가 남아 아예 징계를 그냥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지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물 건너 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장기간 이렇게 표류하다가 그냥 폐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국회법에상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회기 안에 같은 안건으로 다시 심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미 소위에서 이게 부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똑같은 안건으로 다시 소위에서 심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방법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수위인 이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를 다시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김남국 의원이 총선까지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징계나 불이익으로 생각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서 다시 할지도 일단은 좀 의문인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그런 부분에서 좀 낮아 보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 징계 수익 이대로 부결된 상태 그대로 윤리특위 소위가 아니라 전체 회의에 회부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소위에서 한번 부결된 것을 전체 회의에서 다시 결정을 한다는 것도 온당치 않다는 시각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전체
전체 회의에도 지금 6대 6으로 여야가 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부 동수가 또 나올 가능성이 그러겠네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광장이 어영부영 이렇게 표류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명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날리는 것은 이제 부결됐고, 대신 그래도 뭔가 국민들한테 보여는 줘야 되니까 국회 출석 정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국회에 나오면 기자들이 진치고 있다가 나올 때마다 물어볼 텐데, 아예 대놓고 그냥 이 처벌이, 이 징계가 국회 30일 동안 나오지 마! 그러면 나 나가고 싶어요. 그럴까? 유승민 교수님 완전 감사해요. 그러지. 안 그래요? 그렇죠. 월급도 다 나오고. 네. 그거보다 좋은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이게 정말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인지가 저는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민생 법안이 발의만 되고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토론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은 흉기 난동 때문에 무슨 방범복을 출퇴근 시 입고 다닌다고 이 난리인데 도대체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솔선수범이라는 참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래야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법질서를 따를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가치 판단보다는 내년 4월 총선 때 아마 요 대목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표로서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표로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내년 총선 결과 한번 지켜볼게요. 세상에 언제쯤 이런 소식을 뉴스파이터가 다루어 드리지 않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 2021년 10월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내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키게 되죠. 그러자 이 아내는 내연남이 아니라 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내 이런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이 남성에 대해서 경찰서에 성폭행으로 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물론 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한때는 불륜 이 사이에서 뭔가를 잠시 좋은 감정이 있었을 텐데 허주연 변호사님, 야, 그거 발각됐다고 그냥 성폭행범으로 일단은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불륜도 사실 뻔뻔한 일인데 그걸 자기가 또 그 상대방 남성을 무고죄로 지금 무고하는 거잖아요. 성폭행범으로.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말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성 입장에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문 것은 또 아니었고요. 화가 난 이유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불륜이 발각된 이 상황에서 내연남이 자기 아내한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남은 자기 아내한테 뭔가 용서를 받고 아내와 사이가 다시 좋아진 것 같은데 본인은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남한테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여서 그런 이유로 지금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은 자기는 지금 남편에게 지금 꼼짝없이 지금 뭔가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 되는데 한때 내연남이었던 사람은 자기 아내 그쪽 아내한테 싹싹 빌어서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게 지금 눈에 보기 싫었던 거예요. 최명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첫 번째 분노는 뭔가 하면은 본인이 아닌 아내를 선택했다는 게 이제 분노가 있을 겁니다. 내연남이. 그리고 자기는 이제 실현당하게 된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은 지금부터 남편과의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피해를 갖다 이제 피해간 거거든요. 그 아내하고 화해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뭔가 이용당했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최재명 교수님 이 내연남도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성폭행범으로 이 내연녀였던 이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꼼짝없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남은 사실은 송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어요. 조사도 받고. 어허.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습니까? 네. 물론 저는 뭐 이 남자도 잘못했다고 봐요. 둘 다 맞아요. 잘못이지만. 그 행동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분들. 근데 같이 바람을 피워놓고 내연녀라는 사람이 아니 사실이 아닌 내용 가지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내연남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허. 둘이 내연 관계였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아내를 무고 혐의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요. 딱 그 말이 맞잖아요. 자기가 던진 게 분명히 부메랑, 남을 해하려고 하면요. 허주현 변호사님, 그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걸 딱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송치를 했고 검찰은 이 여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계속해서 내연남이 또 엄벌을 탄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네.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무고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죄질이 딱 봐도 우리가 들어도 진짜 안 좋은 건데 왜 집행유예를 해준 거예요, 허주현 변호사님? 일단 법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일단 여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이 남성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사실 뭐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양형 기준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년에서 뭐 2년 정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기본 양형이고 감경이 되면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형평을 위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되게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무고를 하게 되면은 진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나중에 성폭행 범으로부터 무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고 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폭행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반면에 무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그래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참 딱하고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게 이 여자가요. 이 여성이. 이수정 교수님. 성폭행범으로 고소하면 우리 수사기관이 그래요? 피해 당하셨어요 하고 그냥 그 주장대로 이게 수사가 흘러갈 줄 알았어요. 이게 탄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무고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더군다나 남성들에게 있어서 성범죄자란 딱지는 그건 사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고를 했다가는 정말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내연남의 가정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결국은 이게 잘 파탄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린 걸 순간 모면하려고 그 한때 부정한 짓을 저질렀던 상대 남에게 성폭행범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여성의 최후를 우리가 똑똑히 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니 누가 아파트 공사장만을 노렸다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설명 그대로 아파트 공사장만 집요하게 대상으로 삼아서 절도를 저지른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새벽 시간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철제 차단막 아래 틈 사이로 한 남성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네네. 10분쯤 지난 뒤 이 남성은 공구로 가득 찬 마대자루를 메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범행 이후에는 훔친 공구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오직 현금만 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허허, 정말 저 나쁜 짓을 저질러놓고 이후의 행동을 보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저 나쁜 인간이 나름 머리는 썼어요. 추적을 피하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CCTV나 이런 것들 또 이동 수단 이런 것들로 범인을 특정한 다음에 그 범인이 도주를 하게 되면은 뭐 돈을 쓰는 신용카드라든가 교통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휴대전화 사용 내역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추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선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범인이 굉장히 용이 주도했던 것이요. 네. 40대 남성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저렇게 공사장 차단막 사이 틈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거나 철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침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침입을 하니까 CCTV가 있어도 특정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도주 과정에서 현금으로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요. 휴대전화
휴대전화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추적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이에 무려 1년 2개월 동안 아파트 공사장 24곳에서 1억 100만 원 상당의 공물을 절도하는 그런 계속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겁니다. 진짜 많이도 훔쳐 꿀꺽했어요 진짜. 근데 이 어리석은 절도범들은요, 이수정 교수님 하나만 알고 둘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 결국은 검거됐습니다. 아하. 이 우리나라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러네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유달리 꼬리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네. 24곳이나 돌아다녀가지고. 네. 그래서 CCTV를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용의자를 특정한 후에 검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진짜 절도범들은 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근절돼. 왜냐하면 경찰분들이요 좀 강력범들 잡느라고도 지금 노고가 많은데 진짜 이런 절도범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속 썩이는 절도범들 또 낭비가 돼요. 좀 수사력이 어쨌든 잘 잡아 검거를 했어요. 잡고 보니까 뭐하는 인간이었습니까, 최전문 교수님? 아니 이 남성은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남성이요 재작년에 절도 혐의로 이미 복역을 하고 출소한 세상에, 사람이에요. 진짜 버릇을 못 고치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40대 남성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물어봤어요. 왜 절도를 했냐? 그랬더니 먹고 살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 훔친 공구들을 다 팔고 그 돈 받아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했어요. 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거예요. 생활비가 아니라 술 먹고 자기 유흥한 데 쓰려고 이 돈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네. 정신을 정말 제대로 못 차린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 현장을 가보니까 다 그렇게 도난이 돼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안 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짜 이런 뭐 생활 어렵다고 하면 경찰이 또 시청자들 세상에 딱하다 장발장 범죄자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최명기 원장 꼭 이런 사람들 보면 저 밤에 몰래 가서 훔쳐온 저런 정성과 노력으로 왜 그 공사장 낮에 찾아가서 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기회 주세요. 왜 이런 생각 못해요? 결국 이 사람이 필요한 유흥비는 1년에 1억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굉장히 열심히 일해도 1억을 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달에 딱 2번 일했어요. 그러나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이제 일주일에 주 5일을 일을 해야 되죠. 아하. 그런 다음에 노동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루한 동작을 반복해야 돼요. 절도는 지루한 부분이 없어요. 하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돈을 벌든 어떤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무능력해요. 그러나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쓰면 되는데 네. 돈은 적게 벌면서 돈은 많이 쓰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불한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그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그 돈으로 열심히 사는 게 진짜 살아간 제맛 아니에요. 이번에 들어가면 정말 따끔히 정신 차리고 개과천선에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가 어디냐면 피자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이것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국민 수산물이죠. 꽃게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맛있겠다. 그렇죠. 과연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의 주지사가 사람들 앞에서 개 한 마리를 들어올리며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넘어왔던 이 푸른 꽃게, 정말로 푸른색이죠. 네. 최근 조개며 구리며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요즘 이탈리아 양식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이 지역에서만 326톤이나 잡았지만 개체수가 도무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토주에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저게 꽃게를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저걸 진짜 저렇게 많이 잡아서 지금 폐기한다는 거냐?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길래 저러는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쟤네들을 별명으로 네. 바다 멧돼지 이렇게 부른답니다. 어머나. 하도 먹어치워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을 배정했어요. 290만 유로, 한국 돈으로 42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라도 해서 지금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허지원 변호사님 그냥
지금 식사 시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저를 버릴 거면 한국 우리한테 주지. 우리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데 그럴 거예요. 없어서 못 먹죠. 누리꾼들 난리 났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간장게장, 꽃게라면 레시피를 알려줘야 된다. 맛있겠다. 네, 이탈리아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 간장과 양념장 같은 구호 물자를 보내줘야 된다. 꽃게들 때문에 고통받는다니 입에서 눈물이 나네요 하셨는데 군침 돈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이탈리아에서 생소한 식자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결국 요리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저게 골칫덩어리인가 봐요. 오늘의 클로징은요. 가수 조정민 님이 사진과 함께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엄마와 이모들과 잠깐 짬을 내서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주 곳곳의 맛집과 예쁜 곳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사진 잘 나오는 곳에서 인생 사진도 남겨드렸는데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엄마와 이모들을 보면서 마음속 밀려오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다음 여행 때까지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조정민님 노래도 잘하시고 효심도 깊으시고 정말 200점짜리 따님이십니다. 행복한 가족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